안녕하세요. 카푸의 태페크로스처럼 축구 이야기를 떠먹여드리는 장카푸입니다. 맨유를 넘어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알렉스 퍼거슨경. 맨유 26년의 기간 동안 1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얼마 전 4연패를 달성한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6번 우승의 2배에 달하며 그 외에도 5번의 FA컵, 2번의 챔피언스리그 등 무려 38번의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공 이면에는 퍼거슨이 시대를 불문하고 선수단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퍼거슨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맨유 왕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유소년 규율. 퍼거슨의 영향력은 유소년 선수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3가지를 강요하였는데요. 바로 검은색 축구화 착용, 장갑 착용 금지, 그리고 긴 바지 금지입니다. 이는 퍼거슨 시대 맨유의 유소년 선수들이 모두 지켜야만 했던 전통적인 규율이었습니다. 맨유는 이 3가지를 어린 나이인 유소년 선수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를 구단에 정착했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유소년 선수들이 1군으로 콜업됐을 때 자연스럽게 팀의 규율과 기강을 지키게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소년 선수들을 살펴보면 모든 선수들이 검은색 축구화를 신고 있었는데요. 퍼거슨 이후에 해당 규정은 이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축구화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좋아하지 않는 선수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현재 FC 서울 소속인 제시 링가드나 스콧 맥토미니 모두 검은색 축구화 착용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었고, 이를 통해 팀 동료와 내가 다르지 않고 동료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였습니다. 퍼거슨 시대 이후에도 해당 정신을 이어받은 당시 팀의 주장 루니는 기온이 마이너스인 모스크바로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갔을 때 모든 선수들에게 장갑을 끼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맨유 아카데미에서는 유소년 선수 라커룸에 경기 후 스스로 축구화를 닦는 메시의 사진을 걸어둠으로써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원정 수트 착용. 퍼거슨 감독이 선수단에 강조한 규율은 또 있습니다. 바로 원정 경기에 임하는 스쿼드의 모든 선수들에게 정장 착용을 강조한 것인데요. 심지어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원정에서도 엘리트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정장과 구두까지 풀세트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오직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했을 때에만 선수들은 비행기 안에서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환복할 수 있었는데, 목적지에 다다를 때면 퍼거슨 감독은 다시 정장을 입으라고 말하였고, 무조건 셔츠의 모든 단추를 꼭 채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퍼거슨의 지도를 받은 솔샤르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다시 맨유 선수단에 도입된 규정이기도 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맨유 소속으로 23경기에 출전한 벤 포스터는 비행기를 타고 원정 지역에 도착하면 단추 하나 풀린 것 없이 넥타이까지 착용해야 했고, 구두는 반짝거려야 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바로 옷을 벗고 행거에 걸었는데, 행거에 거는 옷 또한 매우 잘 걸어놔야 했다. 3시간, 6시간 비행이든 30분 비행이든 상관없었다라고 회상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규정은 스쿼드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맨유 선수단은 원정을 갈 때 자유로운 복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어. 무엇보다 퍼거슨 감독이 맨유를 성공적으로 이끈 최고의 방법은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자신 혹은 팀의 반기를 든 선수에게는 그 선수가 아무리 팀의 핵심 선수라 할지라도 뜨거운 헤어 드라이어를 내뿜었으며, 팀 규율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치는 선택을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슈퍼스타를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26년간 단 한 번도 프리미어리그 3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놀라운 꾸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퍼기의 아이들 중 하나인 베컴은 2000년 헤어스타일을 모이칸 스타일로 바꿨는데, 퍼거슨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장소에서 비닐을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 전 라커룸에서 들통이 났고, 퍼거슨 감독은 라커룸에서 곧바로 밀어버려 라고 명령해 결국 베컴은 워밍업을 하러 가기 전에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1993년부터 주전으로 자리잡아 맨유의 캡틴이던 로이킨이 2005년 9월 구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팀 동료들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퍼거슨 감독은 로이킨이 주장에 걸맞지 않게 팀 내 기강을 해치고 선수단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2005년 11월 로이킨을 바로 방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퍼거슨은 선수들의 인터뷰에 금지어를 만들었고, 이를 선수들이 지키지 않을 시에도 혹독한 헤어드라이어를 발동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맨유에서 360경기 이상을 뛴 실베스트레에 따르면 경기력에 대한 혹평은 선수들에게 금지되었으며, 오직 퍼거슨 단 한 명만이 가능했는데 본인은 이를 어겨 2차례나 헤어드라이어를 당했고 바로 SNS도 닫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맨유의 몰락. 이러한 노력에도 퍼거슨의 은퇴는 맨유의 몰락을 서서히 야기했습니다. 퍼거슨 이후 모에스 시대를 거쳐 2014년 8월 파날 감독 시기부터 맨유의 주장을 맡았던 루니는 한 인터뷰에서 퍼거슨 감독과 당시 선수들이 팀을 떠난 후 맨유가 서서히 후퇴하던 순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루니는 퍼디난드, 비디치, 에브라, 긱스, 스콜스 등이 팀을 떠난 후 캐릭과 나만이 라커룸에 남았고, 이는 라커룸의 중심을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제시 링가드, 데니얼 백, 톰 클레벌리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좋은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이었지만 이전의 선수들과는 확실히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2014년 모에스 감독 아래 올드 트래퍼드에서 리버풀에 진 다음날 이 3명의 선수들이 훈련장 라커룸에서 힙합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스피커를 라커룸에서 들고 나왔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퍼거슨의 3가지 방법 외에도 퍼거슨이 맨유를 성공으로 이끈 방법은 많지만 어쩌면 퍼거슨이라는 존재 하나만이 맨유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불구하고 그가 짜놓은 완벽한 규율과 계획 아래 성공의 시대를 연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퍼거슨의 은퇴 이후 그의 유산이기도 한 선수들마저 맨유에서 사라지며 맨유 또한 성공의 그림자는 옅어져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포함해 어떠한 요인이 퍼거슨의 맨유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의 맨유는 퍼거슨의 맨유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푸였습니다.